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웹 3.0의 중요한 철학이죠. 이 탈중앙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만드는 D앱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만들었죠. 네, 블록체인의 이 스마트 계약을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게 이제 의미가 큽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분산 원장 기술이 이제 적용이 돼서 어떤 보안성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이 데이터 검증과 송금 같은 기능만 이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역으로까지는 확대되지 이제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이더리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스마트 계약이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이것들을 구현해서 사용자들에게 어떤 블록체인 기반으로 여러 기능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탈중앙화된 서비스를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개발된 그런 앱들을 이제 D앱 또는 이제 뎁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이 Decentralized Application의 약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개발된 앱들은 이제 발생된 모든 이제 데이터들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이제 기록이 되고 이제 호출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이더리움이 가장 또 대표적이고 또 역사도 길고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유사하게 이제 솔라나나 뭐 아발란체, 니어 프로토콜들이 뭐 이더리움의 약간 단점들을 보완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역시 이더리움이 가장 잘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D앱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약 3천여 개 정도 이렇게 존재하고 점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뭐 안드로이드나 이제 iOS 기반 앱들 숫자에 비하면은 뭐 비교도 안 되는 숫자지만 상당히 이 뎁이라고 하는 이 앱 자체가 이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요 다루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D앱은 아직 그 개념과 개발이 여전히 아직도 뭐 초기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되어 갈 텐데 오늘은 좀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왜 D앱이 중요한가? 이 장점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리고 또 단점을 극복해야 이 D앱 시장이 확장돼 가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요 D앱의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D앱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토큰 이코노미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스마트 계약을 인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가스비가 소진이 되게 됩니다. 이제 가스비는 일종의 이제 D앱에서 이제 기능을 수행할 때 스마트 계약이 실행될 때 사용되는 이 수수료라고 이제 보시면 좋은데요. 이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 인제 들게 되고 그리고 없어지는 거죠. 이제 가스로 인제 소각이 됐기 때문에. 그럼 암호화폐가 계속 또 이제 충전이 인제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채굴을 하는 사람들이 인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인제 지분 증명 같은 경우 이더리움은 지금 다 바뀌었는데 이제 이더리움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이자를 이제 주듯이 전달하는 이제 방식이고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들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수행을 하는 거죠. 업무를 수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채굴을 주는데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작업 증명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굴자가 있고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이제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토큰 이코노미가 이제 구축이 돼서 여기에 대한 보상 개념이 적용되는 점이 이 D앱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인제 중요한 점은 이제 보안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웹 2.0 때는 이제 보안성이 좀 떨어졌어요.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것들을 이제 저장했기 때문에 이 보안성이 좀 높지 못했고 하지만 인제 이 뎁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뎁에 대한 이용이 가능하고 또 그리고 사용된 데이터들을 해시 값으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웹 2.0 시절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방식보다는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보안성이 높다는 점 역시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경우는 또 이 사용자들의 이 거버넌스 참여가 인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인제 중앙화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렸지만 이 뎁 같은 경우는 관련된 발행된 어떤 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지분의 양에 따라서 이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들로 이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한 기여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역시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검열 저항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기존의 웹 2.0 같은 경우는 중앙화된 기업들이 자신들이 또 구축하거나 또 임대한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이제 저장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뎁 같은 경우는 이 중앙화된 서버가 아니라 탈중앙화된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두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거에 대한 통제가 이제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데다 이제 글을 올렸을 때 이 관리자나 다른 사람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이거에 대한 그 소유권을 주장해서 이것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 검열 저항성에 있어서 굉장히 사용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주도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확장이 아직 빨리 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좀 극복해야 될 단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속도가 이제 느립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이제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블록상에다 데이터를 기록해야 되다 보니까 역시 이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다른 이제 앱에 비해서 느리다. 실제 이제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 송금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사용자 수가 증가한다든지 데이터 양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속도가 이제 더 느려지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사용하는 데 속도라고 하는 부분이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이 D앱을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이제 앱을 개발해야 되고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이나 앱을 이제 출시하는 과정에서도 이 암호화폐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비도 높고 이더리움 자체도 이제 가격도 높다 보니까 이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개발할 때도 개발자들 역시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점이 또 큰 허들로 볼 수가 있고 이 블록체인 상에 이제 기록이 되고 기록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또 장점이지만 이 게시된 데이터나 코드를 수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개발 환경 역시 어려운 점으로 또 제공이 되고 있다. 뭐 모순처럼 창과 방패처럼 약간 이렇게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UX가 굉장히 안 좋다. 이제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웹 6.0 서비스들은 굉장히 쓰기 편하게 개발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UX에 대한 사용성이 아주 좋아졌는데 여전히 이 뎁 기반으로 개발된 서비스들은 또 앱들은 이 UX가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은 아주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큰 어려운 점들은 이 사용자들 이해도가 제일 인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D앱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또 이 블록체인 상에 이제 운영되는 어떤 방식도 익숙하지가 않고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 보통 로그인에 사용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지갑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또 암호화폐를 구매하려면 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들을 구매해야 되는 이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이 사용자가 잘 못한다 이런 것들보다는 사용자 쓰기 불편한 환경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해결해 주는 그런 앞으로의 그 서비스들이 자꾸 이제 나오면은 이 사용자들의 유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을 이제 맞이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로 이제 P2E 게임 관련된 이런 뭐 D앱들이 대부분인 것들이 이제 현실이고요. 지금 다양한 근데 블록체인 어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또 D앱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금융이나 뭐 아니면 결제, 또 헬스케어 아니 이런 부분에서 높은 보안성도 가지면서 사용자들이 경제적 보상을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가스비를 자꾸 이제 낮추고 또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보안성을 같이 가져가기 위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자꾸 이제 완성도가 높아져 가면은 이런 D앱 생태계는 앞으로 굉장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웹 2.0 앱처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굉장히 확장돼 가는 그런 미래를 맞이할 때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